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기업가 회계 정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지난번 시간 다음에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업가 회계 정보에 대해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전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다든지, 기업과 그 회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가 창업을 해가지고 기업을 갖다가 만들고 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회계 처리잖아, 그죠? 그럼 그 회계 처리의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관계 또는 기초를 배우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그 회계를 갖다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그 자기 검증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검증 시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은 여기에 전산회계 자격시험이라고 있는데 이 자격시험에는 1년에 보자 몇 번 정도 시험을 칩니까? 1년에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94회, 5회, 6회, 7회, 8회, 9회까지 시험을 치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면은 전산세무회계가 있고 전산회계가 있는데 전산세무회계는 세법을 가미한 부가가치세를 가미한 그러한 회계 처리이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는 단순 회계 처리인데 여기에도 급수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가미한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전산회계에서 중에서도 1급과 2급이 있는데 우리는 2급이 제일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이도를 보면은 전산회계 2급,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세무회계 2급, 세무회계 1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의 일정은 일정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고 점수 엽서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출된 문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출된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산회계의 그 2급을 보면은 60분인데 60분 동안에 실기와 이론을 같이 시험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전산회계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그만 것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법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산회계가 더존에서 만든 더존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세무사회에서 만든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K랩과 더존은 그 안에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랩을 하면은 더존도 할 수 있고 더존을 하면은 K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K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지고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라고 만약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URL 주소에 접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하단 부분에 K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업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수업용 프로그램이나 일반 그 기업체에서 팔고 있는 그 설치해주고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 설치한 프로그램 판매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기업용 수업용에 무료 다운로드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업용은 그 입력하는 건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할 때에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검토를 해도 충분히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쉽게 설치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홈페이지가 우리가 뭐냐면은 한국세무사회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K랩이라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가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여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일단 디스켓이나 이런 것을 뭐 배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가입을 하면 누구든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자기들이 보완된 프로그램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로운 버전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면은 전산회계 프로그램 설치 이제 하는 방법인데 그 설치할 때에는 아까 조금 전에 그 홈페이지에서 한국세무사에서 구축한 전산회계 그 시험 그 프로그램 거기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데 전산세무회계 그 전산회계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데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는 우리가 일반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뭡니까 화면이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동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내용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확인을 여기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설치가 마무리되고 여기에 맞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콘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은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그 프로그램을 한번 꼭 해보는 것도 물론 회계학을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약에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이제 이 화면이 뜨면은 이 화면이 이제 처음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랬습니까? 우리가 일반에 그 판매하고 있는 거나 여기에 지금 그 시험 수업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나 같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것을 다운받아서 업무에 실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회계는 건수가 개인적으로 점표를 매일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이제 크게 이제 고용료 프로그램에 나왔지만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세무사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수업용이기 때문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전산 이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4개의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4개의 검증시험을 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회계 2급, 전산세무회계 1급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가지의 수험을 그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전산회계 2급으로 선택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깔리는 그 프로그램 위치,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입력이 되면은 그 데이터가 입력되는 그 폴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수업용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여기 C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다가 나는 프로그램은 이 컴퓨터에 있는 거 쓰고 데이터는 내가 USB에 담겠다 라고 하면은 USB를 꽂고 USB를 여기에 폴더를 지정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데이터는 전부 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있는 거 하지만은 데이터는 여기 어딥니까? USB에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에서도 하고 또 그다음 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연습해 볼 때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계속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르게 되면은 그 뭐가 나오냐면은 회사명이 나와요. 그러면 회사명은 저의 회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회사명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회사를 여기에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할 때 요거를 누르면은 이거는 이제 한 번, 두 번 할 때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수험을 칠 때에는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회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회사 등록을 해야 되면은 이것을 누르기 전에 회사 코드를 받기 전에 회사 등록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최초 작업 시에는 회사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받아서 깔고 했으면은 내 관련되는 회사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는 이제 한번 깔아서 해보려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를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말대로 최초의 작업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회사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하다가 이어서 계속 할 것 같으면 뭘 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코드를 누르면은 자기가 방금 등록한 회사가 나열이 됩니다. 그죠? 그럼 그걸 클릭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명이 잘 나타나고 로그인을 하면은 됩니다. 물론 로그인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실행을 할 때에 제일 이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제일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죠?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인데 이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지금 제가 예제로 다른 책에 있는 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 이거는 이제 경영과 회계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등록할 때 이제 코드를 먼저 받아야 되죠. 코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네 단위로 정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4,000번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등록하고 회계기간을 갖다가 해야 되죠. 그럼 회계기간이 지금까지 우리가 후기의 것을 등록한다. 그러면은 8년 전에 우리가 이 이제 저 뭡니까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왔다 문제 경영해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후기째 지금 이제 2021년 1월 1일이 9년째라. 그러니까 9년째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등록할 것이다. 해가지고 구기를 해가지고 등록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봤죠. 만들어 봤죠. 뭡니까? 3월 1일 날 3천만 원의 핸드폰 사업을 시작하는 걸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무제표까지 작성하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넣어가지고 그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1기가 되겠죠. 이거 9기가 아니고 그죠? 1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가 일반 어딥니까? 회사에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그 사업자 등록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사업자도 여러 사업자가 있죠. 매실 사업자, 일반 가시 사업자가 있죠. 일반 가시 사업자고 사업자 등록증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 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는 우리 나라에만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체계적으로 이 안에 코드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이 회사가 개인 회사냐 법인 회사냐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주소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뭐를 기준하냐면은 그 세무소에 관할되는 그런 어느 동까지는 아마 거의 지정이 될 거예요. 어느 동에 있다. 이 정도로 번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업종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판매업이냐 제조업이냐 이런 것도 요 코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은 딱 이 등록번호로 보면 이것이 부산에 있는 아니면 서울에 있는 판매업이다 아니면 제조업이다 이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개인기업이다 법인기업이다. 그죠?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사업자 등록번호에 코드를 정할 때에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 코드 번호를 아무렇게나 입력한다 해서 그 번호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자 번호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에는 우리가 보통 나온 것이 상호가 나오죠. 그죠? 언제 개업했는지 개업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동네 이게 종류 이게 우리가 업태가 도매냐 소매업이냐 뭐를 파는 것이냐 그죠? 이런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발급 사유 신규냐 아니면 재발급이냐 그 다음에 대표자 물론 이름이 나올 것이고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세무서에서 발행했다 이것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발행된 것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메일이 적혀져 나옵니다. 알겠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도 사업자 등록증에 기록이 되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산에게 이제 만약에 컴퓨터를 이제 켰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 프로그램이 저 한국 세무사에서 우리가 전산에게 시험을 칠 때에 쓰는 수업용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뭐랬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똑같다 했죠. 단지 입력하는 건수에 제한을 걸어놓고 수업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운받는 것을 갖다가 한번 해볼까요? 다운받는 것을 한번 해보면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죠? 실행을 해서 제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제가 프로그램 사이즈를 한번 맞춰 볼게요. 맞춰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고 꺼져버렸다. 다시 하고 이제 이게 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홈페이지인데 여기에서 내부에 가서 한번 쳐봅니다. 내부에 가가지고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여기에 이제 클릭하면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한국세무사회 공인 자격시험이라고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격시험이 좀 나오지 아까 전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원서 접수도 여기서 하고 접수 내용도 여기서 다 보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은 KLF 수업용 다운로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클릭해 가지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실행되게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실행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아이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아이콘이 생기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쉽게 한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창업을 했다. 그죠? 회사를 갖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에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면 되고 사전에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시간 했던 그것이 이대로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전산 세무회계 1급, 2급, 전산회계 1급, 2급 이 4개의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제일 낮은 것이 급수가 낮은 것이 전산회계 2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번 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만약에 USB에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USB에 그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USB가 내가 만약에 D다 라고 하면 그죠? D인데 여기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USB에 이제 데이터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만. 그렇게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간 자료 그죠? 봅니다. 우리가 회계처리 3월 1일부터 되어 있는 것을 3월 31일까지 올해 이제 창업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9기가 아니고 1기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 실행할 때 회사 등록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사 등록을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지금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회사를 전체 이제 클릭을 입력을 하는 회사라. 그럼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많으냐? 라고 하면은 회사는 우리 회사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 또 여러 한 사무소에서 법인을 2개, 3개 가지고 있다라면은 같이 또 사용을 또 할 수 있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우선에 여기에 메뉴가 보면 종료 메뉴, 도움말 코드라든지 삭제라든지 인쇄, 이게 기본 메뉴고 요 화면에 맞춰서 나오는 그 메뉴가 이게 F3은 검색하는 거다. 그 다음에 CF3은 뭐 검색 조건을 여는 거고 F4는 뭐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요것에 쭉 메뉴가 있어요. 요 메뉴를 참고해 가면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코드를 어떻게 하냐면은 한 4100번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4100번 정도 이어가지고
우리 회사를 만드는 거라. 그럼 각자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지난 조금 전에 했던 있죠. 우리가 지난번 시간 했던 3월 1일자에 그 핸드폰 가게에 3천만 원 가지고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회계처리가 3월 1일 현금 3천만 원으로 핸드폰 사업을 시작했다. 있지, 그죠? 그럼 거기에서부터 3월 2일 국민은행에서 2천만 원을 차입했다. 3월 3일 현대부동산에서 창고 겸 사무실을 갖다가 300만 원에 임차를 했다. 그 다음에 3월 4일 날 기아자동차에 봉고 트럭에 내 가지고 500만 원을 가지고 현금 구매를 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본다 이거죠. 그럼 우선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로 만드냐면은 개인 회사로 이경구 상사, 자기 내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사 이렇게 쓰고, 자 구분을 하면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나는 이것을 개인으로, 그죠? 개인업체.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이 개인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0 해가지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수는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 그죠?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우리 핸드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게 1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언제부터 하냐면은 우리가 2001년 2021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죠?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대표자는 이제 였고, 이거를 전부 다 나중에 다 넣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기반으로 해서 있는데 그렇지, 그죠? 이것을 이제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그죠? 주소 뭐냐 하면은, 여기에 그거 넣어볼까? 업태. 여기는 또 소매를 넣고, 종목은 우리가 컴퓨터, 핸드폰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넣는 거죠. 여기 보면 넣는 게 주소라든지 모든 것을 사업자가 누구냐,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사업자 주소고 사업자의 집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업종부터 해가지고 전화번호 회사에, 그 다음에 개업한 일, 개업은 언제랍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게 첫 개업이라 폐업했다가 한 거, 그 다음에 업종 코드, 그 다음에 일이 쭉 나오고 관할 세무서까지 나와. 그죠? 그럼 관할 세무서는 요거를 누르면은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은 나오는데, 우리는 어느 세무서를 해볼까 하냐면은 우리는 부산진 세무서 한번 해볼까? 부산진 세무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쳐보겠습니다. 부산진 해보면 나오죠, 그죠? 그럼 요 선택은 부산진 세무서다. 그 주소라든지 이런 걸 다 넣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것을 넣으면은 이제 여기서 딱 치면은 이게 이제 기록이 이제 되는 거라. 물론 이게 우리가 간이로 넣었지만은 이 회사는 이제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자, 빠져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치면은 방금 넣었던 이경구 상사 떴죠, 그죠? 이경구 상사 떴잖아요. 방금 개인 해가지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이것을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메뉴가 나타난 거라. 그죠? 그럼 메뉴가 나타나면 여기 이경구 상사로 떴잖아요. 개인 업체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회계처리, 자, 한번 봅니다. 3월 1일자 3천만 원, 뭡니까? 핸드폰 사업을 갖다가 시작했다. 이것을 이제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 등록을 넣어서 이제 쭉 했고, 그죠? 거래처 등록을 원래 해야 돼요. 여기 거래처 등록을 자, 몇 개만 합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래처 등록 국민은행하고 현대부동산하고 이리 나와 있죠. 그럼 요 몇 개만 넣어 볼게요. 그것도 우리가 거래 어플 할 거니까. 거래처는 여기 보면은 코드는 101번부터 해라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101번부터 해가지고 쭉 넣으면 돼. 근데 여기 넣을 적에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넣을 적에 우리가 현대부동산이라든 이런 거는 그냥 넣으면 돼요. 현대부동산 그냥 이름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현대부동산 나오고, 그죠? 등록번호 이런 거 동시에 다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102번 해가지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또 제일기획이 나옵니다, 그죠? 103 해가지고 제일기획 광고 우리 했던데, 그죠? 제일기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나옵니다. 어디가 나옵니까?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눌러가지고 합니다. 금융기관도 코드가 또 틀려. 98,000번부터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98,000번.
딱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밑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무슨 은행입니까? 국민은행을 우리가 거래처가 있죠. 국민은행 하나 딱 하고. 자, 이제 다 끝났어.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코드가. 어디부터 범위가. 이 코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빠져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를 입력하게 되면 어디냐면은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메뉴에서 입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 메뉴에서 이제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십시오. 3월 1일자 현금 3천만 원으로 뭡니까? 핸드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금 전표에다가 현금을 갖다 회사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3천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처음 시작한 돈이니까 뭡니까? 자본금이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날짜를 얘들 3월이라 3월 며칠입니까? 3월 1일 날짜는 여기다 쓰는 게 좋아요. 이건 엔터 쳐버리고 여기다가 쓰면 여기도 날짜 그저 날짜 있는데 해가지고 3월 1일 딱 치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이 구분을 여기 나와 있어요. 구분을 보면은 안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표입니까? 입금 돈이 들어오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게 입금 전표죠, 그죠? 입금 전표 몇 번입니까? 2번이라. 그럼 2번을 딱 치면은 입금 전표가 되는 거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3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3천만 원 되겠죠. 요 거래에서는. 그러면은 이 거래를 갖다가 개념 과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면 돼요. 여기다가 자본금 이렇게 자본금 치면 딱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나오면은 이제 뭡니까? 거래처는 없지, 그죠? 거래처는 없고 뭡니까?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라. 그죠? 핸드폰 사업 시작이라. 핸드폰 사업 시작. 그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3천만 원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 한번 봅니다. 그거 3천만 원입니까? 그럼 3천만 원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딱 이렇게 입력.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아주 쉽잖아. 그죠?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자. 그죠? 3월 2일. 뭡니까? 국민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왔잖아. 또 이거 뭡니까? 입금전표 아니야. 입금전표에 보면은 출금전표, 입금전표에 나와있죠. 2번. 선택해보면 입금전표 딱 띄어버려. 그러니까 돈을 빌려왔으니까 뭡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차입금 되겠죠. 그러면 상대편은 계정하면 여기서 차입이라고 딱 치면은 메뉴가 딱 나타나. 차입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에, 장기 차입금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 맞추면은 거기에 관련된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입력을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국민은행에서 빌려왔잖아. 이거를 또 F2를 누르면은 메뉴가 딱 그 거래처가 나타나요. 그죠? 국민은행 나타나죠. 딱 F2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F2가 뭐 하면은 검색하는 거라. 그러니까 검색하는 거니까 딱 누르면 나타나서 그 선택 엔터를 딱 치면 요렇게 입력이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현금 차입이라고 저기에 쓰고, 또 얼마를 빌려왔습니까? 2천만 원 빌려왔죠. 하나, 둘. 또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플러스를 누르면 한꺼번에 세 개가 탁 찍힐 수도 있어.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몰라도 해결을 잘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겠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 한번 해봅시다. 그냥 빨리. 자, 그렇게 해서 자 3월 3일 날을 여러분 잘 봅니다. 뭡니까? 3월 3일은 현대부동산에서 창고 겸 사무실을 갖다가 월 3천만 원에 임차했다. 그러면은 하고 돈을 지급했다. 300만 원을. 이거는 뭡니까? 돈이 나갔잖아. 그죠? 지출이라. 3일 날. 그 다음에 나가면은 지출은 뭡니까? 출금전표는 1번이라. 1번 출금전표. 뭐가 나갔습니까? 저기 거래처가 어딥니까? 그 뭐야? 현대부동산이잖아. 현대를 열다 치면 딱 나타나 또 이게. 그죠? 다 안 쳐도 뭡니까? 창고 임대, 사무실 임대. 창고 사무실 임차 이렇게 딱 치고 얼마입니까? 금액이 300만 원이죠. 3. 딱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하잖아. 그 다음에 4일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4일은 뭡니까? 자, 이런 겁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봉고 트럭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아닙니까? 그럼 현금으로 구매했으니까 돈이 뭐가 됐습니까? 지출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4일날 딱 치고 여기 오면 지출이면 1번 딱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차량 운반고라. 차량이라 딱 치면은 거기에 관련된 뭡니까? 메뉴가 잘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차량 운반고에 요걸 선택해야 돼. 그죠? 요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여기 기아에 써 있어.
그럼 기아로 치면 없어요. 기아 자 봅니다. 없지 그죠? 기아 자동차 없잖아. 없을 때는 등록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기아 자동차라고 이렇게 쳐도 됩니다. 입력을.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물론 자주 거래되는 거는 등록해놓고 해야 되고 자주 거래 안 되는 거는 그냥 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본고 구입이라고. 그죠? 이렇게 이제 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얼마짜리입니까? 본고가 500만 원짜리지 그죠? 그럼 500만 원짜리를 갖다가 여기서 딱 입력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또 여기에 나와요. 고정자산 등록해라. 차가 몇 년식이냐, 얼마짜리냐, 어떻게 그냥 앞으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거 다 등록하게 돼 있어. 그러면 자동으로 나중에 이게 이 차 고정자산에 대해서 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거든. 그리고 코드라든지 언제 취득한 거냐, 상각방법 뭐를 할 거냐 이런 것을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5일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일날. 5일날은 뭡니까? 삼성전자 핸드폰 100대 한 대당 50만 원에 구입해가지고 반액은 현금으로, 반액은 예상으로 매입을 한 거라. 그럼 핸드폰은 뭡니까? 이거는 무슨 전표고? 이건 현금과 관계없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대체전표라. 대체전표도 여기 읽어보면은 차배는 뭡니까? 차배는 3번, 대배는 4번이라. 그럼 3번에는 뭐가 되겠냐면은 상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상품이 한 대당 얼마? 한 대당에 만원짜리를 한 대당 만원짜리를 갖다가 한 대당 50만원짜리를 얼마나 100대를 했어. 그러면 1000만원이다. 아이도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5천만원이다 그죠?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봅니다. 구입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입을 한다. 얼마입니까? 차변에 들어갈 것을 3번을 갖다가 쓰면은 차변이 딱 돼. 그럼 차변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상품이라. 그죠? 자, 상품이라. 상품 매입이라. 자, 상품인데 들어오는데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라. 뭡니까? 이거 핸드폰 어디서 했어? 삼성전자 있지? 그럼 3자 하나만 쳐도 그 삼성전자에 관련된 것이 다 나옵니다. 3자가 들어간 거는. 그럼 선택하고 핸드폰 100대 구입이라. 그죠? 100대를 구입했는데 얼마에 했냐면은 100대를 50만원에 100대 했으니까 5천만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5천만원치가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표 날짜는 5일 그대로 두고 여기서 대변에, 그죠? 대변에는 뭐가 되면 반액은 5천만원 여기서 반액은 현금이고 반액은 예상이잖아. 그럼 대변이면은 뭡니까? 여기에 대변 4번이죠, 그죠? 4를 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현금이다. 그럼 여기서 현금이라고 딱 치면 현금이 나타나, 그죠? 현금의 반액이면은 2,500만 원이야. 그럼 여기서 2,500만 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또 대변에 4번 뭡니까? 예상이지, 그죠? 그럼 예상 매입금. 이렇게 딱 치면은 예상 매입금도 있고 예상 매출금도 있을 예상 매입금 아니야, 그죠? 예상 매입금 딱 해가지고 삼성전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를 또 쳐도 돼요. 쳐가지고 삼성전자 해가지고 핸드폰 구입 그대로 해가지고 2,5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3월 5일까지 다 됐어. 그럼 3월 6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6일 날 이제 보면은 3월 6일 날 제일기획 광고 선점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라. 그죠? 그 광고 선점비는 뭡니까? 비용이잖아. 그럼 이것도 뭡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뭡니까? 출금전표라. 출금전표 몇 번? 1번이죠. 1번. 뭐로 했습니까? 광고 선점비라. 광고 선점비 딱 이러면 광고 선점비 나오죠. 이거는 도급원가는 뭐냐면은 건설회사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도급원가를 쓰지만 우리는 이건 판매 관리비거든. 판매 관리비를 선정해 줘야 돼. 이것도 이제 나중에 비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해결을 잘 배울 때는 이걸 그렇게 이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제일기획이라. 그럼 저 제일이라고 딱 치면은 제일기획사 들어오면 선택하고 광고비 지급 해가지고 치고 얼마냐? 100만 원이라.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지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7일 날 이제 우리 대리점에다가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한 거라. 7일 날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때 판매를 하고 뭐라 하냐면은 예상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판 거를 얼마 했습니까? 40대를 갖다가 얼마에 팔았냐면은 대당에 90만 원에 파는 거라.
그죠? 그럼 상품이 이제 이 매출이 되는 거라. 이게 상품 매출. 대변에 저기 해야 되겠죠. 대변에 몇 번입니까? 대변은 4번이라. 4번에 상품 이 나간 걸로 이제 되는 건데 해가지고 얼마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매출로 우리가 잡고 이거 저기를 네이버를 잡으면은 나중에 손익계산서 대차대표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상품 매출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출로 잡아서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상품 매출 요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거는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상품 매출로 잡고 그죠? 해서 처리하면은 여기에서 어디다 합니까? 부산 대리점에 하는 거라 그죠? 부산 대리점 등록이 안 돼 있어. 부산 대리점 해가지고 매출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가 잡히냐면은 40대를 갖다 90만 원에 했으니까 4구 36 3,600만 원이라 3,600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뭐로 받았습니까? 현금은 판매하고 1,000만 원은 현금을 받았어. 현금을 받았으니까는 여기서 차변에 3번 해가지고 현금 얼마 1,000만 원 받은 거라. 그죠? 똑같이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또 3번에 1,0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뭐를 받습니까? 예상을 했죠. 그죠? 그럼 예상 매출금만입니까? 예상 매. 그럼 예상 매출금이 되는데 예상 매출금은 여기 찍히고 해가지고 얼마 2,6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된 거라.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입력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것을 갖다가 다 한번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했지만은 회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현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여러 가지 이를 보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잘 됐나 못 됐나 뭐를 했습니까? 결산할 때에 잔액 시한표를 본다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잔액 시한표를 딱 이런 학교 잔액 시한표를 딱 보면은 언제냐면은 1월 언제 1월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12월 31일 날 해가지고 딱 한번 봅니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것이 그죠? 이렇게 딱 나와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 지난번에 우리가 시산표 그 본 거 있죠? 그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고 그러면은 그거 똑같으면 뭐가 똑같으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대문자표도 똑같지 않느냐? 이래 봐야 돼. 이거 보면 1억 4,500, 1억 4,500.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서 1억 800. 이것도 대변 1억 800. 여기 보면 계정 과목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합계 시한표. 이거는 뒤에 거는 잔액 시한표. 잔액은 잔액끼리. 그죠? 이렇게 이제 맞춰보는 거야. 그러면 똑같잖아. 이거는 뭡니까? 여기 잔액에서 차변과 대변이 똑같잖아. 그죠? 이거 차변 대변 똑같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 일단은 회계 처리가 바르게 작성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쫙 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언제 12월로 해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2월로 이제 쭉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데 당기순이익도 나와 있고 그죠? 얼마 3,500만 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다 적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자 손익계산서도 한번 볼까요? 그 손익계산서도 언제 보냐면은 12월로 딱 해가지고 딱 보면은 딱이 나와 있어. 이거 나와 있다. 당첨금액 3,500만 원 딱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 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당기순이익의 이게 뭡니까? 재무상태표 아닙니까? 그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죠. 대차대표 여기에 당기순이익 금액이 3,500만 하고 방금 우리가 봤던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에서 결산해서 나타나는 당기순이익 3,500만 원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장부가 바르게 작성된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부가 작성되는 거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초 기업회계 정보의 기초를 보고 배운 데 있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한번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두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